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칠판에 쓴 것 같이 혈액이 썩으면 당뇨병이 온다. 당뇨병은 혈액이 썩어서 온 병이다.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태풍이 와요. 태풍이 오면은 그 바다 가운데는 아주 미네랄 농도가 정확합니다. 3.6%가. 그런데 이제 바다 가상자리, 갯벌 주위에는 미네랄 농도가 좀 흐려져요. 그 적조 현상 또는 부패, 이제 강물이 많이 이제 홍수가 지고 들어오면은 적조 현상, 또 무슨 현상? 녹조 현상이라서 거기 산소가 있을 장소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죠. 그러면 바닷물이 썩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닷물이 썩기도 해요. 그래서 태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태풍이 불어야만이 골고루 바닷물의 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럼 그 태풍이 어디까지 일으켜요? 그 바람이 산과 밭과 논까지 뿌려지죠. 그래 미네랄 농도가 이게 그렇게 해서 우리 밭과 논과 산이 건강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 산에 자라는 나무나 약초나 우리 논에 자라는 곡식 채소가 미네랄 농도가 유지되니까 바다가 논밭이 썩질 않죠. 해충이나 유기농 같은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바닷물은 비료예요. 바로 비료. 그러면 이 땅에서 질소인산 가리나 또는 케미칼 아니면은 농약으로 해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바로 바닷물은 1억 년 동안도 썩지 않죠. 그렇잖아요. 썩지 않습니다. 근데 바닷물을 우리가 곡식이나 채소, 과일에 저장하려면 썩죠. 농도가 약하니까 3.6%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7배나 농축을 시키면은 바닷물보다 7배가 높죠. 그 염도가 3.6%에서 한 25%가 높아요. 이렇게 되면은 썩질 않아요. 그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온다면은 우리 혈액이 썩지 않으니까. 바다가 1천억 년 동안 사는 것을 1천억 년 동안 산다. 썩지 않는다. 우리 혈액도 미네랄 농도, 다시 바닷물의 농도만 유지한다면 당뇨는 절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임상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 워싱턴에 아주 고위직인데 그분이 당뇨 합병증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합병증을 어떻게 고치냐. 당신 혈액이 썩어서 온다. 그랬더니 농담으로 이 사람은 내가 혈액이 왜 썩어? 봐, 썩지. 그러면 혈당을 한번 여기 가운데서 따서 입에다 한번 대봐. 그랬더니 자기가 먹어보더니 아유 정말 썩은 냄새가 나나.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썩음이 혈액의 농도가 낮아지니까 바닷물 같은 농도가 낮아지니까 당뇨가 오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가 그 현미 죽을 쏘았더라고. 물감치 좋은 거를 물에다 걸러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저염고미 농도를 진하게 타서 섭취를 시켰는데도 혈당이 내려가더라고. 혈당이 내려가니 올라가더라고. 올라가면 그래도 썩은 거지. 그래서 좀 진하게 또 한 번 타서 또 주었더니 혈당이 내려가는 걸 보고 이 썩음 속에는 이 바닷물 농도로 만든 발효 리퀴드 맥이 아주 최고 좋구나 하는 거를 그분이 이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도 나더러 뭐라 그러냐면 당뇨병은 혈액이 썩어서 온다 하고 동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자연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이렇게 미네랄 농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자, 보세요. 바닷물은 햇볕이 주야로 비칩니다. 그럼 바닷물이 증발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바닷물이 점점 농도가 짙어지겠죠. 그런데 바다 밑에서 샘물이 나와요. 또 홍수가 져서 바다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렇게 3.6%로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은 친환경, 바닷물은 1천억 년도
아니, 앞으로도 계속 썩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바닷물이 이제 바다에 사는 물개, 고래, 뭐 생선들이 바닷물을 유지하니까 고혈압, 당뇨 같은 게 와요? 안 오잖아요. 그걸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닷물이 썩으면 걔들도 고혈압, 당뇨가 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사람도 우리 몸의 혈액이 영양소가 결핍되면서 바닷물 같은 무기질 농도가 결핍이 되니까 썩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여성들이 골다공증이 와가지고 도저히 칼슘제를 아무리 먹어봐야 칼슘제가 흡수가 안 되니까 뼛속으로 들어가질 않잖아요. 그것도요, 칼슘제가 우리 뼛속으로 들어가는 농도가 유지돼야 흡수가 되지, 아무리 많이 먹어야 흡수가 안 되는 그 농도가 있어요. 그 농도가 0.3, 4% 됐을 때는 흡수가 안 됩니다. 우리가 1.0% 될 때는 소화가 100% 흡수되고 100% 노폐물이 배설되거든요. 근데 0.5 이하로 내려가면요, 흡수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배설도 안 되니까 몸에 축적되죠. 축적되면 자연히 썩죠. 썩으니까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소화 과정은요, 바로 이 바닷물, 그러니까 무기질, 저염곰이 농도에 달렸다. 농도. 그래서 우리 혈액은 1.0%예요. 바닷물은 얼마요? 3.6%예요. 그러면 이 바닷물이 1천억 년 동안 썩지 않으니까 물고기나 고래나 물개나 이것들은 당뇨병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심장이, 혈관이 제일 깨끗하대요, 에스키모인들은. 그러면 우리가 1.0% 해주면 당뇨병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 농도가 0.9나 0.7로 다운했을 때 우리 혈액은 썩어가지고 당뇨병이 온다. 내가 자주 얘기하는 그 새우 양식장에 보면 이러한 식으로 저수지를 만들어요. 이렇게 저수지를 만들어가지고, 참 그림도 못 그리네. 이 저수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바닷물을 가두고 새우를 키우거든요. 그러면 여기 가뒀으니까 바닷물이 입출이 금지되죠. 그러니까 자꾸 증발이 되면 농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홍수가 지고 이 농도가 3.6%에서 새우가 안 썩어요. 새우 몸이. 근데 이게 2.8, 2.7, 2.0으로 떨어지니까 새우가 썩는단 말이에요. 썩어서 고혈압, 당뇨가 오면서 합병적으로 새우가 죽어가는 과정을 임상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닷물의 농도로 바다가 수천억 년 썩지 않듯이 우리 몸은 우리가 1.0%의 무기질, 우리 몸속에 무기질이 배설이 될 수 있는 정도가 1.0% 돼야 우리 몸이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만약에 세계 사람들로 이 원리를 가르쳐주면 세계 사람들이 놀래요. 이 원리를 지금 세계 사람들이 모릅니다. 우리 몸이 썩어서 당뇨병이 온다. 썩으면 노화가 온다. 썩으면 병사가 온다.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병장수 시대를 오픈하고 이 저염곰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닷물을 농축을 7배로 해서 과일과 약초와 곡식과 채소를 거기다가 숙성시킨다면은 그게 썩어요, 안 썩어요? 1000년이 가도 안 썩죠. 그러면 1000년이 안 썩으면 과일과 채소와 곡식과 약초와 이것이 전부 서큘레이트 되면서 거기에서 유산균이, 바실러스 균이 거기서 그 당분을 먹고서 거기서 프로파게이트, 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번식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유산균이 위죠. 그래가지고 유해균이나 곰팡이균, 더러운 병균 일으키는 걸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숙성된 것을 우리가 몸에 섭취를 한다면 우리 몸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체질로 바꿔지지 않을까. 무병장수 시대를 오픈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신기술로서 이 발명 특허를 얻어가지고 이 제품을 지난 LA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5회 강의를 통해서 입증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먹어보고 섭취한 사람들이 고혈압에서 당뇨에서 해방됐다는 입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 한의사들이 한약을 개발한 것을 먹어보니까 혈당이 내려가질 않거든요. 아무리 한약은 약초만 데린 거지 거기에 미네랄이나 바닷물에 들어있는 농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한의사들이 우리 그 저염고미 농도를 타서 끓여가지고 타가지고 이제 한 몇 시간 후에 서큘레이터가 섭취를 하니까 혈당이 막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 맹물을 먹어서 과일도 맹물이죠. 우리가 먹는 식혜도 맹물이죠. 그럼 우리가 먹는 물도 맹물이죠. 그걸 먹어서는 당뇨병을 치료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게 무기질 농도를 한약을 끓여도 저염고미 농도를 타서 또는 과일에도 저염고미 농도를 타서 섭취를 한다면은 우리가 먹는 반찬이나 우리가 먹는 밥에 타서 저염고미 농도를 1.0%만 유지해 준다면은 우리는 당뇨병에서 무난히 해방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1.0%만 유지해 준다면은 암도 없죠. 뇌졸중도 없죠. 심장병도 없죠. 동맥경화도 없죠. 무슨 병이든지 전부 억제하고 처방하고 치료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약을 먹은 사람도 암이 숨어 있다고 그랬죠. 암이 숨어 있는 이것도 전부 예방할 수 있고 전부 또 그러한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치료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혈압, 혈당은 바로 부패에서 온다. 그러면 부패한다는 건 뭐냐? 혈액이 돌지 않는다는 거죠. 순환이 안 되니까 혈액이 부패하면 그 속에 음식물이 썩은 거죠. 음식물에서 냄새가 나죠. 냄새가 나면 뭐가 들어와요? 세균이 들어오죠. 그럼 통증이 생기죠. 통증이 생기면 뭘 해요? 약을 먹죠. 그러면 거기서 내성균이 몸속에 있는 세균이 죽질 않아요. 죽질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내성균이 자꾸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간 속으로 들어가고 간을 부패해버리고 복수를 차게 만들고 뇌로 들어가면 뇌졸중, 뇌를 엉키게 만들고 이렇게 내성균이 온몸에 들어오면은 그 내성균이 결국은 체온을 내려서 암이 온다는 것 여러분들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좀 영양소가 조금 결핍되더라도 바닷물의 무기질만 우리 몸속에 저염고미 농도만 1.0% 유지하든다. 우리는 병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요. 그 충남에 어디입니까? 보령시에서 머두 축제를 했어요. 그 축제가 이스라엘에서 온 그 화장품을 이제 그 원료를 중단시키기까지 했는데 그 머두 속에 갯벌 속에 미네랄이 많이 들어서 여성들의 피부를 굉장히 많이 치료했다는 것도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머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무기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갯벌이 왜 안 썩습니까? 갯벌이 무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3.6%가 있기 때문에 안 썩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들어오죠? 바닷물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그 무기질 속에서 어류들이 먹고 남은 또는 이 땅에서 빗물에 들어서 오염물질, 유해물질이 들어온 것들 다 해독을 하거든요. 하루에 2번씩. 그리고 우리가 먹는 3끼 음식이 뭘 먹든지 뭐 밥을 먹든지 국을 먹든지 쌀을 먹든지 곡식을 먹든지 약을 먹든지 그 농도의 1.0%만 유지해서 섭취하지만 100% 섭취, 100% 배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병사도 없고 스트롱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닷물의 농도가 우리 혈액 속에 1.0% 있으면 바닷물같이 1억 년 정도를 살지 않을까. 좀 사람이 1억 년도 하면 살아봤으면 좋겠죠. 그런 걸 기대하시면서 우리 한번 바다를 보고 지식을 얻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염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고미라고 하는데요. 염도가 낮고, 그리고 염도가 얼마나냐? 47%입니다. 그리고 고미는 미네랄이, 다시 말하자면 미네랄이 53%입니다. 이것이 저염곰이, 리퀴드맥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몸속에 얼마를 유지해 주냐. 우리 몸속에 3.5%가 유지해 줘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닷물 있죠. 이 바닷물은 저염곰이에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면 나트륨이 47%고요. 미네랄이 53%가 들어있는 이 바닷물은 불멸의 물질, 썩지 않죠? 바닷물이 썩습니까, 여러분들요? 그러면 저염고미가 우리 혈액 속에 들어오면 절대 우리 몸이 불로초나 똑같아요. 불로 젊음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이러한 물질입니다. 리퀴드맥을 생산하고 있는 충남 부여공장. 리퀴드맥은 바닷물 농축액에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한 겨우살이, 청미래, 오가피 등의 약초를 넣어 1년 이상 숙성, 발효시켜 만든다. 염분은 낮고 미네랄은 높다고 해서 저염곰이라고 불리는 리퀴드맥은 미네랄 농축액으로 체내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미네랄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리퀴드맥은 이런 미네랄 중에서도 과다하게 섭취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나트륨은 적게, 유익한 다른 미네랄은 많이 채운 최상의 미네랄 농축액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먹는 물이 뭐죠? 포도주도 물이죠. 또 뭐예요? 뭐가 물이요? 자, 과일도 물이죠. 또 뭐 야채도 물이죠. 자, 여러분이 먹는 모든 물이나 야채나 과일이나 밥이나 죽이나 모든 음식에 떨어뜨려 섭취만 하면 혈액 체액이 저염고미가 맞춰주니까 pH가 유지됨으로 해서 그 대신에요, 유지되는 것보다 경련이 일어났던 분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피부병이 가렵질 않아요. 그 다음에 쥐나는 게 또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몸속에는 저염고미를 사용처가 어디냐? 모든 음식,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난 다만 털을 먹어도 뿌려서 먹어요. 리퀴드맥은 우리의 식생활 전반에 걸쳐 두루 사용될 수 있다. 나트륨과 몸에 좋은 다른 미네랄을 47대 53의 비율로 오랜 시간 숙성 발효시킨 리퀴드맥은 음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요리와 음료, 디저트 등에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 간단히 섭취하면 된다. 또한 리퀴드맥을 넣어 먹게 되면 특유의 짭짤한 맛이 더해져 음식을 더욱 맛깔나게 만든다. 여러분이 3일 후에 본 애견은요, 리퀴드맥을 섭취시키고 리퀴드맥을 피부에 발라준 후 3일이 어떻게 변하지 아십니까? 곰팡이 냄새가 없어졌고 피고름도 심했었는데 사라졌고, 노란색이니 또 빨간 부분이니 검은색 부분이 많이 피부도 좀 윤택해지면서 흔적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동물병원에 15일 후에 다시 그 애견을 바라보니까요, 먹이고 바라고 섭취를 시켰던 15일 후에 그 애견은